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규진 교수라고 있죠. 73년 한동훈의 저자입니다. 한동훈을 높이 평가했던 그 사람인데요. 근데 심규진 교수가 한동훈을 손절했습니다. 유승민 후계자 됐다. 즉 배신자 됐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윤석열의 결기가 우파를 살렸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기를 가지고 그렇게 버텨줌으로써 그 수모를 당하고 그 모욕을 당하면서도 아주 듬직하게 큰형처럼 아버지처럼, 그래서 윤버지라는 말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2030 세대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버지. 그래서 윤 대통령의 결기가 우리 우파를 살렸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동훈은 유승민의 후계자가 됐다는 겁니다. 배신자가 되고 끝났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 과거는 그러니까 한동훈을 후계자로 봤던 거죠. 그런데 지금 후계자가 누가 됐습니까? 김문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뜨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지금 이 심규진 교수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규진 교수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글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심규진 교수가 진단하는 현 정국에 대해서 들으면 그렇구나 라는 땅을 치게 되고 무릎을 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바닥을 치면서 말이죠.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겁니다. 심규진 교수는 스페인 IE 대학의 조교수고 현 국방부 전략기획자문위원입니다. 근데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MG 2030 세대뿐만 아니라 보수 우파 진영에 큰 울림을 주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금 기사는 쓰고 있는데요. 심 교수는 첫 번째, 김문수 지사가 왜 뜨는가? 이거를 지금 진단했습니다. 김문수 지사가 왜 뜨는가? 여기 대해서 현 시국에 대해서 네 가지를 말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가 김문수 장관이 왜 뜨는가? 김문수 장관의 부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먼저 진단합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48.8%까지 지금 올랐는데 이거는 대선 때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과 양재 대결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대로 흡수해가지고 이재명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면 이재명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김문수예요. 김문수가 지금 중도 확장성이 없네, 일시적이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역시 심규진 교수가 정확하게 봤어요. 지금 이재명과 붙는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가는 후보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데 바로 그게 누구냐? 김문수라는 겁니다. 심규진 교수가 이렇게 말해요. 이재명이 싫다고 그래서, 이재명 포비아 때문에, 이재명이 무섭다고 그래서 아무한테나 표를 주진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이재명이 싫어도 아무나 나온다 그래서 표를 줍니까? 아니죠. 이재명이 싫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꺾을 수 있고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한테만 표를 줄 건데 그게 바로 김문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문수 장관은 강성 우파를 아주 선명하게 대표한다는 거죠. 지금 김문수 장관이 부상을 하면서 골치 아파진 놈들이 저 좌파들도 골치 아파지고 헌재도 골치 아파졌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후계자가 확실하면 헌재 애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김문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간단 말이야. 그래서 윤석열이 후계자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김문수는 배신을 때릴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김문수는 절대로 배신을 때릴 사람 아니야. 지금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김문수예요. 김문수는 말이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권에 대해서 물으니까 대통령께서 옥중에 계시는 데라고 말을 안 했습니다. 그 이상. 이런 사람이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윤을 제꼈다 이거야. 헌재에서. 근데 김문수가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됐다 이거야. 그럼 헌재 이놈들은 말이죠. 윤하고 김이 힘을 합쳐가지고 완전히 헌재 얘들도 다 깜빵 갈 수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헌재도 어차피 윤을 제껴도 윤의 후계자가 대통령이 된다면 윤을 제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를 제꼈는데 그 아들이 강성하면 아들이 무서워서 아버지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제끼지 못하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살 때도 아들이 건장한 아들이 한 서너 대 있어봐요. 그 아버지한테 함부로 합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말이야 아들도 없고 그냥 딸만 몇 명 있고 딸도 어디 사는지 모르면 함부로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이치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강성 이 좌파들도 그리고 헌재도 최상목 같은 관료들도 골치 아플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윤이 날아가면 그러면 최상목 같은 사람은 어차피 윤하고는 볼 일 없으니까. 근데 김문수가 돼가지고서 이 새끼 너 윤한테 배신 때렸지. 나는 윤의 후계자야. 이러면 이 최상목 같은 애들도 배신을 때릴 수가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김문수가 부상한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조기 대선은 이재명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하는 등식이 있었는데 김문수가 뜨면서 이제 해봤자 이재명이 질지는 모른다. 야 그래, 야 이거 어차피 이거 윤을 아무리 탄압하면 탄압할수록 오히려 김문수가 뜨네. 그러면 윤을 탄압하기 어렵다는 거죠. 김문수 장관은 정치 경력도 오래됐고 보수 중에서 신뢰도 탄탄하다. 지금 이 심기진 교수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제 생각과 똑같아요. 한마디로 좌파가 만만하게 봤던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고 하자 더 우파적으로 강하고 센 인물이 뒤에 버티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윤을 갖다가 좀 만만히 보고 정치력이 좀 약하다고 보고 제끼려 했는데 더 무서운 사람이 뒤에 김문수가 버티고 있다 이 말이야. 정치적으로는 제가 봐도 윤보다 김이 더 무서워요. 김문수는 말이죠. 한번 보세요. 차돌 같은 사람이에요. 윤은 어떻게 보면은 등치만 그지 마음이 착해.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통령 탄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도 대통령을 탄압해도 부통령이 승계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똑같다는 거야. 미국은 대통령 탄압하면 그다음에 그 대통령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부통령이 승계를 해요. 어차피 부통령은 그 대통령 편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탄압을 못한다는 거야. 바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김문수가 다음에 정치적 후계자가 됐다는 거죠. 이건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리부터 조기 대선 얘기하지 마라. 조기 대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신업이가 김문수 얘기하는 건 조기 대선이 아니야. 윤을 살리기 위해서 김문수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역시 심 교수가 정확히 보고 있어요. 73년 한동훈에 저자했던 심 교수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유승민의 후계자가 됐다고 직격했어요. 손절해버렸습니다. 한동훈은 유승민의 후계자가 됐다. 재밌는 건 윤 대통령과 김문수 장관 사이는 개인적인 인연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서로 돕는 그런 관계가 됐는데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은 가까운 사이였지만 완전히 끝나버렸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야. 박근혜와 유승민도 가까운 사이였지만 배신 때렸잖아요. 한동훈도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지만 배신 때렸잖아요.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40년간 정치 생활을 통해서 투쟁력, 실행력, 경험, 검증된 정치력을 보여준 김문수 장관. 김문수 장관은 40년 정치했어요. 그 투쟁력이 있죠. 실행력이 있죠. 경험이 있죠. 검증된 정치력이 있죠. 김문수가 있기 때문에 보수 진영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심기진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누누이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파트너십, 결속력이 단단하다면 진영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단합을 해야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진영을 만든 게 윤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과 단호한 의지와 꺾이지 않는 전투력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 즉 김문수가 뜬 거는 김문수 혼자 뜬 게 아니잖아요. 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야. 용기 있는 결단, 단호한 의지, 꺾이지 않는 전투력. 정확해요. 심 교수는 말이죠. 이제 헌재가 다급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흔역을 불러들이려는 것도 거꾸로 말하면 얘들이 다급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헌법재판관 4명 이놈들은 이미 오염된 놈들인데 요 새끼들이 지금 그 생각을 바꿀 가능성이 그 많지는 않지만 이놈들도 어쨌든 간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확실하게 지금 흔들릴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안 흔들릴 사람이 누구야? 마흔역이지. 마흔역을 불러들여가지고 마흔역 그다음에 이미선 이놈들은 안 바뀌어. 문영배 이렇게 안 바뀔 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흔역을 빨리 불러들이려고 지금 쇼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덕수 총리 먼저부터 해야 됐지만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덕수 총리 안 하고 바로 마흔역을 임명하려고 하는 건데 최상목은 여기서 꼭두각시하면 안 된다는 거지. 쟤들이 우연 판결을 하건 지랄을 하건 최상목은 마흔역을 절대로 임명하지 말고 버텨야 된다는 건지. 근데 최상목이 사실은 배신을 때리고 싶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김문수가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을 날려봤자 김문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이가 결국은 마흔역을 임명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아주 정확히 보고 있는 거야. 즉 윤석열 대통령의 후계자가 김문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윤석열이 이제 살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겁니다. 김문수가 뜨면 윤석열이 죽는 게 아니라 김문수가 뜨면 윤석열이 삽니다. 정확히 하셨죠? 지금 심기진 교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도 띄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띄우고 김문수 띄우고 같이 자유우파가 함께 노력하면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도 부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을 위하여 렛츠고 파이팅.